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카페를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옆에서 커피 내리고 있는 이 예쁜 여자가 제 딸 윤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정말 많이 아파했거든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한약방도 정리하고 오직 윤정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였거든요. 윤정이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실력도 좋고 성격도 착해서 결혼 후에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창밖 저기 보이는 건물 말이에요. 예전에 윤정이 학원이 있던 곳입니다. 사위 박민호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윤정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키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윤정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전화하던 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게 되었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피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제 딸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계획의 시작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제 사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딸을 구해냈는지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제 친구 한순자 언니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순자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 제가 한약방 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예요.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순자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정희야, 요즘 윤정이 어때? 학원 잘 돼간다며? 그때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이고, 언니.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학생들이 대기할 정도래. 민호도 학원을 더 크게 확장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어. 그래, 사위도 참 야무지네. 사업 마인드가 있나 보다. 그러게. 민호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고. 윤정이도 민호 만나고 나서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윤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학원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 드셨어? 평소 같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간단하게. 하지만 그때는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지난주에 본 윤정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 말수도 적었고요. 내일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는 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요. 여유 있는 미소도 없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어머, 민호야. 무슨 일이야? 윤정이는? 윤정이는 아직 학원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요. 갑자기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학원 바로 옆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이번 주 안에 준비해야 해서 또 돈 얘기였어요. 사실 그동안 민호가 몇 번 돈을 빌려갔거든요. 학원 시설 좋게 만든다고, 새 피아노 들여놓는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민호는 항상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거든요. 그날은 자꾸 다른 곳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몇 번 확인하고. 그래,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준비해 놓을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때 민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잠깐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더 급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윤정이 데리러 가야 해서. 민호가 나간 후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지 모르게 찜찜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윤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윤정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많이 바빴나 보네. 네, 좀 바빴어요. 엄마,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학원에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아,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이상했어요. 평소 윤정이라면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그날은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뭔가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윤정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윤정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도 좋은 사람이고 학원도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윤정이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 했어요. 새벽 3시쯤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쯤 윤정이 학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고 얼굴이라도 보자. 윤정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끓였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윤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떡볶이도 샀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가져가면 정말 좋아했거든요. 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반응이 없어졌어요. 학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가면서도 계속 어젯밤 전화 내용이 생각났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거든요. 윤정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말하는 것도 평소와 달랐어요. 학원 앞에 도착해서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면 보통 수업이 있을 텐데 이상했어요. 벨을 눌렀더니 민호가 나왔어요. 윤정이가 아니라 민호가요.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평소보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평소같이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문을 조금만 열고 서 있으면서 안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윤정이 보러 왔어.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됐거든. 윤정이 어디 있어? 아, 윤정이는 집에 있어요. 집에 수업은 안 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정이가 아프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호가 계속 학원 안쪽을 신경 쓰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뭐가 아픈데? 많이 아파? 내가 가서 봐야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푹 쉬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말은 그럴듯했는데 민호가 자꾸 문틈으로 안을 가리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보고 가야겠어. 반찬도 해왔고 떡볶이도 샀거든. 제가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민호가 문을 더 꽉 막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윤정이가 지금 자고 있어서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원 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작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여자가 우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참고 참다가 터진 것 같은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어요. 어, 지금 뭔 소리 안 났어? 무슨 소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민호가 당황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 소리는 분명히 윤정이 목소리였거든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목소리를 모를 리가 있나요? 민호야, 윤정이 지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울음소리 들렸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집에 있어요. 아마 옆 건물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면서 민호가 급하게 학원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들렸어요. 더 확실하게. 윤정이가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윤정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더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민호가 완전히 당황해서 문을 꽉 닫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민호야, 뭔가 이상해. 윤정이한테 직접 전화해봐. 지금은 자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깨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민호가 저를 계속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누군가 울면서 뭔가 말하려는 소리였어요. 엄마 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게 윤정이 목소리 아니야?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민호가 저를 거의 밀어내듯이 학원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빨리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때 민호 얼굴을 보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학원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분명히 윤정이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윤정이가 안에 있었어. 그런데 왜 민호는 거짓말을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학원에서 들은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건 분명히 윤정이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평범한 울음이 아니라 뭔가 무서워서 절망해서 우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윤정이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 없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윤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학원에 오셨다면서요? 목소리가 또 이상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작게 말하더라고요. 응, 갔었어. 근데 민호가 너는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 몸이 안 좋다면서? 아, 네.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윤정아, 엄마가 학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누가 우는 것 같던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정말 엄마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윤정아,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집에, 집에 있어요. 윤정이 대답이 너무 어색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았어? 몇 번을 걸었는데 핸드폰이 고장 났었어요. 지금 고쳐졌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그리고 통화하는 내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윤정이가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말끝마다 조심스럽고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 저 이만 끊을게요. 잠깐, 윤정아.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학원에서 윤정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윤정이는 집에 있었다고 하고 민호도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윤정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윤정이를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윤정이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전화를 해도 대답이 시원치 않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쯤 지난 후에
아예 윤정이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순자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언니, 뭔가 이상해. 윤정이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왜? 무슨 일인데? 글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평소 같지 않아. 전화할 때도 그렇고 만나려고 해도 계속 피하고.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이상해. 윤정이는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민호가 전세로 구한 곳이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윤정이가 좋아하는 김치찜을 해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서 가져갔어요. 윤정이가 어릴 때부터 제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에서 호출벨을 누르니까 민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민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이 보러 왔어. 김치찜도 해왔고 미역국도 끓여왔어. 아, 윤정이는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있어요. 그럼 더욱 내가 봐야지.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민호가 계속 저를 막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제 딸인데 뭘 그렇게 막겠어요. 윤정아, 엄마 왔어. 큰 소리로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윤정이 흔적이 별로 안 보였어요. 평소 윤정이라면 집 여기저기에 본인 물건들을 두고 다니는데 그날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피곤한가 보네. 내가 방에 가봐도 될까? 어머니, 정말 깊게 자고 있어서요. 나중에 깨우면 안 될까요? 그때 민호 책상 위에서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핸드폰이 2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윤정이 것 같았어요. 케이스를 제가 사준 거였거든요. 분홍색의 토끼 그림이 있는 케이스요. 저게 윤정이 핸드폰 아니야?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핸드폰들을 치우더라고요. 아, 그게 윤정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맡기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지금 윤정이는 핸드폰이 없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어떻게 지내겠어요? 더군다나 윤정이는 학원 운영하면서 항상 학부모들과 연락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민호야, 윤정이가 정말 방에 있는 거 맞아? 네, 물론이죠. 그럼 내가 한 번만 살짝 봐도 될까?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 정말 깊게 자고 있어서요. 민호가 계속 막는데 그때 방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어? 뭔 소리야? 아, 그게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에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난 후에 방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뭔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의심스러워져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안 됩니다. 윤정이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요. 예민해져 있다고? 왜? 그게 학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요즘 학부모들이 까다로워져서 그때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민호 말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윤정이가 피곤해서 쉬고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예민해져 있다고 하고, 그럼 내가 더욱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윤정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니. 어머니,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정말 좀. 그러면서 민호가 저를 거실 쪽으로 밀어내듯이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결국 그날은 윤정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 근처 은행에 들렀어요. 민호한테 줄 돈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김은행원을 만났어요. 제가 한약방 할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에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돈 좀 찾으러 왔어. 그런데 어머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요즘 따님 명의로 큰 돈이 자주 움직이던데 혹시 사업하시나요? 응? 무슨 얘기야? 김은행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따님 통장에서 매달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서요. 괜찮으신 건지 궁금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금액인데?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것도 매달 정기적으로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윤정이가 무슨 큰 돈을 쓴다는 거죠? 어디로 나가는 돈인지 알 수 있어?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머니, 정말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정이 핸드폰 2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윤정이, 그리고 큰 돈이 나가고 있다는 은행원 말까지.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민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윤정이를 보려고 할 때마다 막고 핸드폰을 빼앗고 돈까지 관리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뭔가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김은행원이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윤정이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간다니 도대체 뭔 일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김은행원을 찾았어요. 어제 말씀하신 윤정이 통장 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정말 심각해 보여서요. 따님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잠깐 후에 김은행원이 통장 내역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윤정이 통장에서 매달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같은 계좌로요. 이게 뭐야? 이 계좌 주인이 누군데? 확인해 보니까 박민호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민호가 윤정이 돈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래 말이에요.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윤정이 학원 수입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모두 민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윤정이 손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어머니. 김은행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민호가 저한테 돈을 빌려간 것도 결국 윤정이 돈을 다 가져가고도 부족해서였던 거예요. 제 딸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행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윤정이 어머니 아니세요? 돌아보니까 잘 모르는 남자였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당신은? 저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윤정이 대학 동창이에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윤정이가 대학 다닐 때 종종 얘기했던 친구였거든요. 아, 상우구나. 윤정이가 그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지금 변호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털어놨어요. 상우야, 사실 윤정이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 윤정이요? 무슨 일이에요? 근처 카페로 가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윤정이가 이상해진 것부터 민호의 수상한 행동, 학원에서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방금 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내역까지 말이에요. 상우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제가 변호사 일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종종 봤거든요.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정신적 학대라고? 네.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조종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빼앗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고요. 상우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왜 윤정이가 연락을 안 하는지, 왜 만나기를 피하는지, 왜 민호가 항상 윤정이를 숨기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상우야, 민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 박민호요? 잠깐만요. 상우가 핸드폰으로 뭔가 검색해 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 사람 맞나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민호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맞아. 이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이전 결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호가 이런 일을 전에도 했다니요. 그럼 윤정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 네, 맞아요. 빨리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해요. 민호가 실제로 윤정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증거라.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거요. 민호가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장 좋고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민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걸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상우야, 나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에요, 어머니. 윤정이는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함께 방법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민호한테서 자백을 받을 수 있을까? 민호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지 뭐. 그동안 계속 돈 얘기만 했잖아. 그럼 큰 돈으로 유혹해서 본심을 드러내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미끼를 던지고 그때 민호가 뭔 말을 하는지 몰래 녹음하는 거예요. 상우의 제안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민호는 돈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분명히 걸려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제 딸을 구하기 위한 전쟁 말이에요. 민호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고 윤정이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상우와 만난 후 며칠 동안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가장 욕심내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돈이지 뭐. 그동안 계속 돈 얘기만 했으니까. 그럼 정말 큰 돈으로 유혹해서 본심을 드러내게 해봅시다. 어머니 재산 전체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상우의 제안대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짰어요. 제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고 집으로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리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어머니, 이 녹음기 보세요. 정말 작죠? 상우가 가져온 녹음기는 정말 조그맸어요. 거실 화분 뒤에 숨겨놓으니까 전혀 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상우야, 정말 떨리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윤정이를 위해서예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민호는 분명히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연습도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민호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지, 녹음기 작동은 제대로 되는지까지 철저히 준비했어요. 드디어 실행하는 날이 됐어요. 오후 2시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야. 너한테 정말 좋은 얘기거든. 좋은 얘기요? 민호 목소리에 확실히 관심이 느껴졌어요. 역시 돈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응, 빨리 와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 1시간 후에 민호가 왔어요. 평소보다 빨리 온 걸 보니까 정말 궁금했나 봐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앉아봐, 민호야. 민호가 소파에 앉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민호야, 사실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윤정이는 너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서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민호 눈이 확실히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재산을요? 응. 너도 알다시피 이 집도 있고 한약방 건물도 아직 4명이야. 그리고 예금도 좀 있고 다 합치면 꽤 될 거야. 와, 정말 큰 결심이시네요. 그런데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윤정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행복하게. 그때 민호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저 정말 윤정이를 아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민호야, 실은 내가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무슨 걱정이세요? 윤정이가 요즘 좀 이상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려고 해도 피하는 것 같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야?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건 윤정이가 요즘 학원 일로 좀 바빠서예요.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많고 해서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없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압박을 가했어요. 그럼 내가 재산을 너한테 증여해도 되겠네? 윤정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바로 그때였어요. 민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윤정이 몰래요? 응, 그런데 왜 윤정이 몰래 하냐고? 그게 사실 윤정이가 요즘 돈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윤정이 돈 관리는 다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윤정이 돈을 내가 관리한다고? 그때 민호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윤정이가 돈 관리를 못해서요. 학원 수입도 다 제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윤정이한테는 필요한 만큼만 주고 있고요. 그럼 윤정이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 거의 없죠. 다 제가 투자하고 관리하니까요. 나중에 윤정이를 위해서요.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럼 내 재산도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어머니 재산까지 합치면 정말 큰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민호가 완전히 흥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 학원 수입에 어머니 집값, 예금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윤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윤정이는 제가 잘 돌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민호야, 혹시 윤정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민호가 한 말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정이는 이제 제 말을 거스를 수 없어요. 무슨 뜻이야? 완전히 제가 통제하고 있거든요. 외부 연락도 다 차단했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윤정이가 왜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하는지. 정말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그럼, 그럼 윤정이가 지금 완전히 제 통제 하에 있어요. 이제 어머니 재산까지 합치면 정말 완벽하겠네요. 민호야, 그럼 너는 윤정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사랑이요? 어머니,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윤정이는 그냥 제 계획의 일부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민호가 화분 뒤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야? 민호가 녹음기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게 뭐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녹음한 거죠? 그게 다 녹음한 거 맞죠? 제가 한 말 다. 민호가 녹음기를 집으려고 하는데 저도 얼른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했어요. 그게 윤정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놓으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안나, 이게 우리 윤정이 구하는 증거야. 민호가 힘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어요. 정말 아팠지만 녹음기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조용히 해결? 너 지금 우리 윤정이를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민호가 저한테서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계속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67세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현관문이 열리면서 상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걱정되어서 온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상우야, 빨리 이놈 잡아. 상우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로 민호를 제지했어요. 민호도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 손 놓으세요. 변호사? 민호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사이에 녹음기를 꽉 쥐고 상우 뒤로 피했어요. 상우야, 다 녹음했어. 이 나쁜 놈이 윤정이한테 한 짓 다 자백했다고. 정말요? 그럼 바로 경찰서로 가시죠. 민호가 마지막으로 저희를 막으려고 했지만 상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 감옥 갈 각오나 해. 저희는 급하게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괜찮아. 빨리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에 도착해서 이 형사님을 만났어요. 상우가 미리 연락해둔 분이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녹음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음기를 틀었는데 다행히 민호가 한 말들이 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윤정이 돈을 빼앗은 것부터 윤정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히 고발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재산상 이익취득죄, 그리고 감금과 정신적 학대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윤정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형사님이 바로 동료들과 함께 윤정이와 민호를 데려오러 갔어요. 저와 상우는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후에 윤정이와 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윤정이를 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어요. 윤정아, 엄마, 왜 여기에? 윤정이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민호를 힐끗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 형사님이 민고를 따로 조사실로 데려가고 윤정이는 저와 상우가 있는 곳에 남았어요. 윤정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냈어. 엄마, 무슨 얘기예요? 민호가 너한테 한 짓들 말이야. 돈 빼앗고, 핸드폰 뺏고, 너를 가둬놓고, 다 알았어. 윤정이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그때 이 형사님이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요. 윤정 씨, 어머님이 녹음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민호 씨가 직접 한 말들이에요. 처음에는 윤정이가 듣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결국 들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모두 들었어요. 윤정이는 그냥 제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 부분을 들을 때 윤정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정아,
너 잘못 아니야. 그 나쁜 놈이 너를 속인 거야. 상우도 윤정이를 위로해줬어요. 윤정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 형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민호 씨는 여러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윤정 씨는 이제 완전히 안전해요. 그리고 빼앗긴 돈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윤정이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제 곁에서 잠들었어요. 잠들면서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윤정이가 잠든 후에 상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윤정이를 구해내셨어요. 고마워, 상우야. 너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윤정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맞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윤정이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옆에서 지켜봐 줄 거였어요. 그 이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민호 재판도 있었고 무엇보다 윤정이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녹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상우가 변호사로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어머니, 민호는 사기죄, 재산상 이익취득죄, 감금, 정신적 학대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3년은 받을 것 같아요. 결과는 저희에게 유리했어요. 민호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도 없이 바로 교도소에 들어갔죠. 어머니, 윤정이 누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고는 최소 3년은 나올 수 없어요. 상우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희에게 말했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윤정이가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윤정이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밤에는 악몽을 꾸면서 자주 깼어요. 윤정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제가 아무리 달래도 윤정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어요. 엄마, 혹시 민호가 다시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런 일 절대 없어. 3년 동안은 나올 수 없어. 그래도 윤정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상우의 권유로 윤정이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상담 어땠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엄마. 선생님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처음으로 윤정이가 조금 밝은 표정을 보인 건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러면서 윤정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에도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뭘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학원은 다시 하기 싫어요. 윤정이에게는 학원이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곳에서 민호에게 당한 일들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지금의 카페였어요. 윤정아, 우리 둘이 함께 뭔가 해보는 게 어떨까? 함께요? 응.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보자. 너는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나는 차 우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윤정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보자. 우리 둘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이 카페예요. 작은 공간이지만 윤정이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꾸미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피아노도 놓았어요. 카페 준비하면서 윤정이가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드디어 카페를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순자 언니를 비롯해서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상우도 왔고 이영사님도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어머니, 윤정이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상우야. 너 없었으면 이날도 없었을 거야.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윤정이가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저는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카페를 열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예전 학원 간판을 치우는 것이었어요. 엄마, 저 간판 보기 싫어요.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치우자. 어느 날 오후 윤정이와 함께 예전 학원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윤정이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제가 직접 할게요. 윤정이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간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었고요. 간판을 다 떼어내고 나서 윤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느낌이에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정이윤정 카페라고 적힌 예쁜 간판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완벽해.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네. 그때 윤정이가 정말 밝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1년이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윤정이도 완전히 회복했어요. 가끔 피아노 개인 레슨도 하고 있고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얼마 전에도 윤정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 윤정이 웃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상우도 여전히 저희와 자주 만나요. 얼마 전에는 윤정이에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누나, 저랑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어요? 윤정이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요즘 상우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윤정이는 정말 밝고 건강해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거짓말 같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모녀는 이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가끔은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내년 초에 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윤정이는 이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엄마, 이제 민호가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윤정이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윤정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윤정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격려차 찾아와 주시기도 해요. 정희 씨, 윤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보기 좋아요. 순자 언니가 매일 와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도 있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분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셨대요. 상우가 그분도 도와드렸고 지금은 그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해요. 윤정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그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우는 지금도 저희와 자주 만나요. 윤정이의 든든한 친구이자 저에게는 고마운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윤정이와 상우 사이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느껴져요. 누나,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응, 상우 오빠. 많이 편해졌어. 요즘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히 흐뭇해져요. 아직은 천천히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윤정이는 요즘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엄마,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윤정이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니요. 이 영사님도 가끔 들르세요. 퇴근길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죠. 어머니, 윤정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회복 사례를 보면 제 일에 보람을 느껴요. 김은행원도 여전히 저희를 챙겨주세요. 카페 운영 자금 관리도 도와주시고 가끔은 단골 손님으로도 와주시고요. 정희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겪은 그 모든 고통들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윤정이를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우 같은 고마운 사람, 순자 언니 같은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의윤정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